네, 정치 팩토리 2부로 돌아왔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대통령 취임 후 지지율에 관한 이야기와 부산, 울산 재보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부산 안 했어. 네, 맞네. 부산, 울산, 부산을 조금 하려 했는데 이게 워낙 양이 많아서 2부에서 저희가 원래 여권 심판론 실체에 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거의 이제 2부에서는 이동훈 변호사와 박형준을 둘러싼 의혹, 그가 해결한다, 그가 파헤친다 정도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김 PD와 각수보기 시켰습니다. 저를 고소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마우스만 빌려주고 있을 뿐이에요. 네. 저희가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박형준 후보에 이제 나오는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이게 또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한번 깊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치북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푹. 네, 저희가 1부에서 마찬가지로 4명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2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박형준 후보에 이제 관련된 의혹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 한번 쭉 해주시죠. 일단은 그 이제 의혹 정리 전에 일단은 이제 부산 선거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박형준 후보 의혹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이제 오거돈 전 시장께서 이제 그 성추행 문제로 성추문이 아니죠. 이제 재판까지 받고 있는 판이니까 성추행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낙마하고 난 뒤후에 사실 부산이 저번에 이제 오거돈 시장 당선시킬 때 약간 이제 그 이제 뭐 조금 이제 중도 진보, 부산의 중도 진보 세력들이 이번만큼은 부산도 한번 뒤집어 보자는 생각으로 오거돈 후보를 민 거예요. 그때도 사전 5기 셨죠? 예. 이번만큼은 한번 밀어보자. 부산도 한번 뒤집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밀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조금 배신감은 조금 있어요. 그렇겠죠. 충분히. 사실 그리고 거기에 완전 세기를 박았던 게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가 그 가덕도 신고한 주변에 뭐 개발 이익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망감이 좀 많이 커졌죠. 근데 그 땅은 저도 기사를 보긴 봤는데 그 사촌이었나요? 그분이 가덕도 이야기 나오기도 전에 일단 공장 부지를 샀다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공장 부지가 아직까지 공장이 안 지어져서 그거 일부러 투기하려고 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땅 산 시점이 94년도인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이게 기사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걸었던 근데 내용이. 어차피 그 국민의힘에서 걸었던 거 그대로 기사들이 받아 쓰고 기레기들이 받아 썼잖아.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갑자기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울부경 방송이다 보니까 울산 경남 분들은 과연 우리 이 전 부산시장께서 임기 동안에 잘했냐? 이게 저는 조금 한번 부산 시민으로서 얘기해주시죠.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를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시정이라는 게 4년 5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3선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봐요. 왜냐면은 처음으로 민주당 정부가 민주당 시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 싸질렀던 똥 처리하는데 4년으로 될까요? 알겠습니다. 서병수 전 시장이었죠. 아니 서병수 아니 이때까지 그 보시면 알아요. 이때까지 부산이 지금 뭐지 허 어떤 분도 계셨었죠.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뭐냐 그 저기 뭐 라페스티벌 여신 분. 네, 그래서 계속 이어가시죠. 그래서 뭐 근데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완전히 이제 박형준 후보가 그 물론 이제 그 썰전을 통해서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를 쌓았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 보수 이미지면은 이제 이미지 선거가 약간 돼버렸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뭔가 하나씩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전에 방송에서는 전혀 이제 검증할 필요도 없었죠. 검증할 이유가 없었죠.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점점 이제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부산시장의 후보가 될 것이다 했는데 자꾸 뭔가 사건이 터지고 있어요. 그게 좀 어떤 건가요? 일단은 LCT.
지금 부산에서는 LCT를 바라보는 시선은 사실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거니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바라보는 시선은 그래요. 비리 온상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울산 살지만. 제일 비싼 거. 네. 네. 제일 비싼 동네. 네, 너무 비싸. 아니 마리시티가 제일 비싼 동네인데 이제 LCT로 넘어간 거죠. 와, 그리고 맞네. 둘째 저기서 어떻게 살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근데 일단은 제일 랜드마크이고 네. 새로운 랜드마크이고 제일 비싸고 그런데 비리가 있었다. 그렇죠. 전 시장에서부터 쭉 비리가 계속 있다고 말은 나왔는데 네. 실체는 하나도 없었다. 실체는 못 없었고 밝혔죠. 결국 못 못 밝힌 거예요? 밝혔는데 안 밝힌 거예요? 그건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일단은 이런 LCT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가 LCT라고 안 적고 그냥 추정되는 부동산을 이제 기재를 해놨었잖아요. 후보자 등록할 때. 예, 후보자 등록할 때 LCT라 기재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LCT 관련 의혹이 터졌어요. 그 박 후보자 부인하고 부인의 딸이 부산 해운대 LCT 더샵 75평. 포스코가 건설한. 75평이 어딘지 아세요? 저는 감이 안 와요. 75평은. 그러니까 75평이 어디냐면은 LCT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쪽 해운대 뷰로 보는 게 있고 네. 저 미포뷰로 보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바다를 쫙 볼 수 있는 뷰가 있어요. 75평이 그 중간에 바다를 쫙 볼 수 있는 뷰. 총 세 동 중에 가운데. 아니 세 동이 아니고 한 동에서 네. 이제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다가 다 보이는 라인. 그러니까 해운대 전체를 다 조망할 네. 수 있는 가장 좋은 라인. 뷰를 갖고 근데 있는. 그거를 아들이 그리고 한층 사이 18층, 17층인데 제가 들려오는 이야기로 들어보면은 해운대 뷰가 조망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앞에 가리는 게 없는 앞동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그 18층 3호하고 17층 3호 라인을 위아래 나란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갖고 여당에서 의혹을 제기했죠. 그래서 박현종 후보는 정상적인 매매로 문제될 거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이후 그 박현종 후보가 공개하지 않았던 부인의 LCT 아파트를 전 남편과 낳은 아들이 구매했다는 사실이 SBS에 의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박형준은 2번을 결혼했는데 네. 이제 지금 산 아들은 이제 후에 결혼한 네. 그 와이프 여자의 아들. 이제 박형준이 박 씨도 아닌 아들이라는 거죠. 일단은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근데 그 한편 아들 최씨 그래 이 이야기 해야겠네. 그 하태경 의원이 네, 하태경 의원. 네, 성이 다르니까 아들이 아니다라는 희한한 소리를 했는데 미친 소리 아니에요 진짜. 아니 근데 그건, 그런데 또 후보자는 박 후보자는 또 뭐라 했냐면은 여당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니까 재혼 과정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뭐예요 이거 뭐 시민들 입장에서 아무 말 대잔치라 다름없는. 어쨌든 그 아들 최 씨가 2015년 10월 28일 그 최초 청약이 그때 있었어요. LCT 네. 청약이. 그런데 분양권 갖고 있던 이모 씨로부터 네. 20억 2,2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게 피가 그때 700만 원인가? 네, 700만 원 예.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 씨의 딸도 그 바로 아래층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500만 원, 그 피 500만 원 주고 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금 SBS에서는 이제 이 웃돈을 받고 아파트를 넘긴 최초 분양자는 아직 확인이 안 됐다. 네, 이 씨로만 나왔죠. 네, 이 씨로만 나오고 아직 확인이 안 됐다라는 그 보도로 이제 지금 끝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제 경험 약간 이제 박현준 후보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저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후보님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 경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청약통장 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암암리에는 들어본 건설업자들이. 그런 얘기가 있나요? 네, 이게 약간 뒷세계 이야기이긴 한데 건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통 한 번씩 일부가 그러니까 대다수가 아니고 네. 일부가 일부. 제발 일부가 네. 아예 없다라고 말 못하잖아. 일부가 그 청약 통장 가진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자신이 그 건축하는 쪽에 청약을 하도록 한 후에 네. 이 중에서 로얄층급이 있는 걸 웃돈을 주고 사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자기 로비하는 사람들한테 넘기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는 게 많아요. 일부가 네. 물론 박현준 후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건 약간 짚고 가야 될 게 네. 이 LCT 자체가 엄청 고층이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뭐라 했냐면 무슨 이렇게 고층에서 17층, 18층이 로얄층이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저씨야 그 로얄 라인이라니까 로얄층이 아니고 로얄 라인이라니까 로얄 라인. 아저씨야 막 이래. 몰라? 아니 당신들 알잖아. 뭐 개소리 하고 있어. 로얄 라인이잖아 로얄 라인.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유, 참. 그래갖고 근데 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그때 이제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비디오 온상이라고 여겨지는 LCT에서 그렇죠. 저런 일 없었겠냐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합리적인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인지 그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 박현준 후보님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어가시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조형물 LCT와 아. 조형물 또 박현준 부인이 이제 관련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었죠. 네, 그 아들이 18억 주고 샀다 했나요? 음. 근데 그 조형물이 LCT 주변에 하나가 아니고 3개인가 4개가 더 있다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뭐 박 후보 측은 아들이 회사에 납품한 것이고 아내는 이미 은퇴했다고 주장을 했고 네. 주장을 했는데 한편 그 이 조형물에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거의 다른 작품들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박형준 후보 측의 아들분이 관련되어 있다라고 JTBC에서 보도를 했고요. 네. 근데 그 기사에 따르면은 한 LCT 관계자가 그 경쟁 결과가 무관하게 네. 그 박형준 아드님 회사 그 결정 내정된 거였다라는 그런 얘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박형준 캠프 측에서는 LCT와 제2사가 뭐 전혀 특혜 관계가 아니었다. 네. 오히려 제2사를 계약했던 돈도 다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 못 받은 건 사후적인 문제고요. 근데 그걸 못 받아서 아파트를 준 거 아닐까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너 당신 진짜 명예훼손 걸리려고 그래. 아, 추측입니다. 추측. 저는 이거 관계된 거 아니에요. 저는 관계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돈 못 받은 거는 사후적인 문제고 계약하자에서 특혜가 없었는지는 뭐 돈 못 받은 거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계약할 그냥 때부터. 이게 특혜가 있었다 없었다. 왜 특혜가 아니었다. 이 부분만 명확하게 밝혀지면 되는 거예요. 네. 해명을 명확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 쓰긴 했는데 그거는 말을 못 하겠고 어쨌든 해명은 좀 명확하게 하는 게 네. 정치인 입장에서는 훨씬 나아요. 근데 이게 의혹을 계속 그냥 달고만 갈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압도적으로 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선거 때도 봤지만은 그때는 압도적이었고 대응을 안 했어요. 네. 대응을 안 했는데 박현준 후보는 조금씩 대응을 하고 있어요. 재선까지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재선까지 생각이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네. 바닥 민심이 조금 바닥 민심이 그 내부적으로는 바닥 민심이 조금 뭐가 변화가 있다고 하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아. 왜냐하면 거의 하루 걸러 하루씩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TV에서 계속 나오고 인터넷 언론에 다 나오고 네. 다 휴대폰 들고 다니잖아요. 네. 거기에 박형준 안 쳐도 이제 메인 뉴스로 뜨는데 그리고 JTBC하고 SBS에서 둘이서 갑자기 SBS는 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지만 JTBC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네, JTBC는 이제 JTBC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제가 하나 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워낙에 혼자 말씀을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어느 정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어쨌든 박형준 후보께서 선출직 처음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국힘에서 조수진 의원이 이제 재산 누락 때문에 벌금 80만 원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번에 뭐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등기 미등기 15억 이제 JTBC로 넘어갈라 할 때 잘 끊었네. 잘 끊었어. 네. 그거를 왜 갑자기 말씀드리냐면은 일단 어느 정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치에 어느 정도 아시고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지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들 오늘 조금 너무 뽑은 상태야. 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이렇게 재산 누락 관련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있는데 이거를 과연 몰라서 누락시켰을까 혹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는
만약에 밝혀져도 나는 손해볼 거 없고 안 밝혀져도 손해볼 거 없으니 안 넣은가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일단 이게 80만 원이잖아요. 사실 100만 원 이상 받아야 네. 그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 직을 박탈당하고 또 피선거권도 제한되는데 80만 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단면인데 사실 부산시장 선거에서 박형준이라는 후보가 당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성 정치인이 아닌 사람, 정치 신인이고 뉴페이스. 그리고 또 실제로 기존에 쭉 이렇게 보수층을 지지해왔던 부산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지난 선거 때 했었는데 그 다른 선택인 민주당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실패감이나 열패감이 있는 뉴페이스는 상태에서 아니지 수영구 아 있었잖아. 맞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큰 정치의 네.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면 좀 다른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이 변호사가 얘기했던 합리적 보수라는 그 이미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메이킹을 엄청 잘했죠. 네. 근데 일단 이제 선거 과정 안에서 격화되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별반 다르지 않은 인물이구나. 그러니까 그 이 사람도 똑같구나. 이런 게 음. 확인되고 있는 그 거죠. 보통 이제 저희 변호사들 그 이제 시작하는 변호사들하고 네. 이제 이야기하면은 모시는 변호사님을 그대로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보통 사수를 어, 닮아간다. 사수를 닮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런지 이동훈 변호사님의 사수를 꼭 한번 뵙고 싶네요. 저기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왜? 너 나 오늘 방송 못하게 할래? 그렇지? 안 궁금해. 형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방송 형 거 듣고 있으면 안 돼. 일단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어쨌든 그 일단은 뭐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점점 까면 깔수록 MB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MB맨이었던 거니까. 박형준의 사수는 MB였으니까 음. 어떻게 보면. 형 정책 결말도 비슷한가요? 아니 그거는 제발 나 지금 아주 조심하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다들 왜 이렇게 방송? 그러면 이제 베이더가 나올 차례인가요? 아 오늘 죄송합니다. 이동훈 몰아주기잖아. 아니 뭐 정치적 이동훈 결과는 원맨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비슷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건축을 통해서 뭔가 또 자기만의 새로운 어반 루프를 통해서 뭐 어반 루프 생각해도 약간 4대강 비슷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그런 걸 약간 캐치 프레이즈로 들고 나왔지만 어반루프가 묻혔지. 그렇죠. 지금 어반루프는 지금 관심 사안이 아니야. 지금 부동산 때문에 모든 게 다 엎어진 것 같아요. 다 엎어졌어 지금 사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의제를 하나 잡고 있잖아요. 네. 기장이 난다. 내가 왜 이러냐. 다음번에 기장할 거라서. 그 뭐고 이제 가덕도 신고항이라는 이슈 큰 이슈가 있으니까 이걸 덮을 어반루프라는 이제 뭔가를 하나 이제 4대강처럼 끌고 나왔는데 이게 그냥 바로 묻혀버렸죠. 네. 일단은 이제 그 다음에 제기되는 의혹. 이거 언론에서 제기한 거 제가 그냥 받아쓰기 한 거예요. 그냥 저한테 대만 뭘 하지 마세요. 그 기장군 일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또 언론에서 나왔어요. 그 22일 그 신동근 의원이 그 선대위에서 네. 박 후보자 재산 공개 내역 중에 그 기장군 청광리 일대에 1,316평 이걸 5인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원래 하면 미수관 짓겠다라고 네. 그 했는데 공동 매입다 확인해 보니까 뭐 삼성 주거 지역이라고 새로운 부지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네. 박현준 후보에서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1,000평이 넘는 미수관 부지인데 구청하고 협의도 없이 모르고 그냥 사놓은 그냥 뭐 모르고 샀다라고 표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고 샀다. 근데 그 지분 어차피 보면 지금 흔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분 쪼개기로 이제 샀다는 거 의혹인 거잖아요. 아니요.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부동산 아니에요. 아. 자기들이 그냥 미수관 짓겠다고 5명이서 협심해 갖고 산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원래 그 토지가 그런 계획의 토지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신 의원이 이 말을 했어요. 특히 박 후보 부부가 토지를 매입한 2015년에서 16년은 기장 일대 공공택지 개발 소문이 돌던 시점이다. 그런데 대상 사업지로 포함 예정이던 청안리 일대가 개발 예정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성공 지점까지 다다른 실패한 투기였다라고
신 의원님이 말한 걸 제가 그냥 전달한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그 김영준 선대위 측에서 이제 공식 입장이 있는가 제가 아직 살펴봤는데 공식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 생각해 보니까 박형준 후보께서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은 우리 정치 팩토리 SE에 나와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 나올 시간이 있을까요? 네. 나중에 한번 우리 PD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하루에 하나씩 이제 의혹을 이제 좀 막 대응하시려면은 시간이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저께 JTBC였나요? MBC였나요? MBC. MBC죠. MBC에서 아까 이제 우리 대인 정치해설가께서 말씀하셨던 4년째 등기하지 않았던 미등기 건물 이게 그 MBC 보도에 따른 거예요. 네. 그 지금 이제 3억 1천만 원으로 대지 가치 올려놓으셨죠. 근데 그 뭐가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15억의 토지 및 미등기 건물이 올라와 있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뭐고 그 뭐냐 공직선거법? 우리 재산 공개할 때 수정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박 후보 측에서는 건물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했다면서 즉시 등기 마치고 뭐 후보자 관련 재산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게 차후에 등록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는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이렇게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기간이 따로 있지 않나요? 선거 투표할 때 네. 일단 그 등록한 재산이 사실이 아닐 시에 네. 선거에 문제가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공직자로 선출된 다음에 국회의원이 그 보통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쫙 조사해서 다시 발표하잖아요. 네. 이 사실 검증을 하는 거죠. 네. 음. 근데 이제 부산시장으로 당선되고 나면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 또 다시 거치겠죠. 그건 보통 선관위에서 다시 조사를 하는 건가요? 일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떨어진 상대편 후보가 고발해요. 그렇죠.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그래서 또 시점이기 이제 때문에. 민영사로 가고. 근데 사실 이건 이제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다시 한번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생각 드는데 정말 이렇게 시민들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고위 공직자나 실제로 이제 권력층이 계속해서 밥 먹듯이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네. 박형준 후보는 다르겠지? 이 사람은 정말 정치 신인이잖아 라고 기대했던 부산 시민들한테 얼마나 큰 배신감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실제로 좀 지금이라도 저는 소명할 거 제대로 소명하고 그리고 또 도저히 본인이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이렇게 너무 추문이 많잖아요. 그렇죠. 후보자 사퇴라는 방법도 있죠. 저는 LCT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LCT 가격 오른 거 로또 맞은 거에 대해서는 뭘 안 해요. 뭐 맞을 수도 있지. 뭐 진짜 투기 세력 들어와갖고 맞기도 하잖아. 뭐 집 없는 돈 없는 서민이 문제지. 뭐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죠. LCT가 비싸진 건 결국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올려서 LCT가 더 비싸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투기로 보지 말아달라라고도 표현을 했었거든요. 부산의 모든 욕망이 거기에 다 투영이 되는데 그게 정부 정책으로 막아져. 근데 사실 모든 욕망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게 실제로 LCT가 개발될 때 많은 부산 시민사회는 부산 해운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천혜의 보고인 해운대의 아름다운 바다와 그 풍광을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는데 이걸 특정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독점하게 하면 안 된다. 난개발하지 말고 해운대를 지키자라는 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부산 시민 모두의 욕망이 응축된 곳이다라고 표현하면 안 아니요, 돼요. 지어지고 난 뒤에 욕망이 투기 세력들의 욕망이 응축된 곳이지. 지어지고 난 뒤에 워너비가 되었죠. 그렇죠. 그 해운대나 이런 땅은 특히나 지금 도시 개발로 인해서 모래들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운대나 광안리 한번 가보시면 매년 몇십 톤씩 몇백 ton씩 모래를 계속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광안리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백사장이 아니에요. 네, 너무 생각했던 제가 경험했던 놀았던 그 백사장이 아니에요. 너무 도시 난개발로 인해서 모래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또 LCT를 지었단 말이죠. 처음부터 환경보호단체도 모든 단체들이 반대를 했지만 전 시장이 뭐 항공 경로도 변경해주고 고도 제한도 풀어주고 해서 이런 모든 이 비리가 이제 온상이 될 거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LCT 지금 그 뭐 문화시설 지금 원래 그 조건으로 주거 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또 바뀌었죠. 그래서 아. 그래서 하여튼 중국이 났죠. 특혜와 비리의 온상, 집합소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참에 이게 좀 속속들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네. 이제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정말 데자뷰인데 울산의 강동, 아. 해운대를 정말 따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네. 우리도 저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김현주 후보님 LCT만 노래 부르세요. 방법 없다 지금. 그리고 박형준 후보 측에 이제 또 하나의 의혹이 있는 게 딸 이제 홍대 입시 비리인데 네. 이게 그 김승현 홍익대 전 교수가 이제 박형준 후보 측 딸이 왔을 때 이제 내 딸이니까 모르겠어요. 정확한 전말은 모르겠지만 제가 누구래 점수를 좀 높여줘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30점도 안 되는 점수를 80점을 넘게 줘서 홍대 합격을 시켰다. 아니 합격이 안 됐어요. 합격도 필기 점수가 떨어졌지 참. 아니 뭐 때문인지는 필기 점수가 떨어졌을 거예요. 뭐 때문인지 몰라요. 네. 지금 뭐 때문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요? 저는 맨 처음에 어. 필기로 그러니까 알았는데 그러니까 박현주 후보의 입장은 딸이 입시에 응한 적이 없다. 없다고. 교수님 입장은 뭔 소리냐. 와서 직접 얘기했는데 와서 직접 이야기하고 입시도 했는데 했는데 홍대에 다 있다 서류. 네. 이거예요. 근데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김승현 교수죠. 네. 기억 상실증 걸렸지 않았냐.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계속 데자뷰를 느끼는 게 어디냐면은 그 MB 때 그때 그 대선 선거 있잖아요. 네. 저는 계속 모든 대답들이 음, 그때 MB가 했던 대답들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사수의 중요성. 그러니까 정말 뭐, 나쁜 정치인의 행태를 그대로 밟아보고 계세요. 실제로 국민들이 관심을 있고 정당하게 정면 돌파하고 소명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 논점 흐리게 하시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이혼 가정의 아픔이나 이런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등 실제로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사실 소명이 아니라 네. 그 의혹을 제기한 교수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논점을 흐리는 그래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 일반에게 정말 달걀을 키면서 저 손끝을 계속 보게 하는 나쁜 정치인들의 행태를 그대로 빨리 학습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산 선거가 많이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오거돈 전 시장 선거 때는 그래도 자기들끼리 정책 공약 그리고 이제 뭐 좀 이제 그 상대방 후보가 뭔가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실수하는 말을 하니까 막 오거돈 후보가 막 이제 트위터에다가 그 뭐냐 그 왕자의 게임 이렇게 칼 짚고 있는 그거 막 패러디도 하고 그때 되게 뭐가 되게 즐거웠던 일반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즐거웠던 선거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정치는 그래야죠. 투표도 그래야 되고. 되게 이게 되게 이제 정치가 되게 즐거워지게 선거를 되게 이제 예전에 이런 뭐라고 할까 이렇게 이제 좀 네거티브가 나쁜 건 아닌데 네. 네거티브가 나쁜 건 아닌데 네거티브야 어차피 전략 중 하나니까 그래도 뭔가 좀 세련돼졌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후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요즘 뭐는 물론 의혹은 해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혹이 나오면 의혹을 제기해야 돼요. 맞아요. 그 의혹이 근거가 없으면 문제지만은 합리적 의심이 되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제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모든 정치인들한테 자신한테 의혹이 제기가 되면은 그게 왜 아닌지 명확하게 답변만 하면 돼요. 그거 판단은 시민들이 한다고요. 저는 이번에 어쨌든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과 그리고 정부기관에서 나오는 이런 비리를 보면서 느낀 게 특히나 선출직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들이 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들 때문에 여성과 청년들은 정치에 들어서기가 진짜 뭐가 없으면 안 되고 백이 없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곳이구나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나 이런 돈과 관련해서 아니 그럼 나도 정치를 하려면 저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최소 5천만 원. 네, 최소 5천만 원을 넘어서 그들의 땅은 이미 몇 천이 아니니까 아 나도 저 정도 있어야지만 이제 정치적 끝발을 발휘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 입장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말끔하게 해소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과 선출직 공무원 모두에 대한 불신을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시길 저는 바랍니다.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다른 우회 방법 의외로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보선에 출마하신 모든 후보들이 다른 우회로를 찾지 마시고 네. 거대하게 지금 LH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기 대안을 놓고 진검승부 벌이지 않고 그냥 우회하려고 하면 사실 이슈를 덮을 수도 없고요. 네,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 소명할 거 깨끗하게 소명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안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선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년 선거인데 1년 선거가 아니에요. 거의 5년, 6년. 거의 5년에서 6년이고 향후 대선까지 지금 문제가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다들 좀 다른 정당들 역시 좀 심각성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치 푹 2부는 이제 부산 이제 시장 후보로 나온 박형준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요. 이게 울산도 충분히 의혹이 좀 있습니다. 뭐 그 울산 남구청장 후보도 그렇고 울주군 나선거구도 그런데 저희가 이게 조금 더 자료가 모이고 준비가 되면 다음에 또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쭉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어떠셨나요? 이미 한 거 아니야? 그거 다 했나? 어. 다들 그냥 한숨만 쉬다가 네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하고 있죠.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한 번씩 다들 외치고 이번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신청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